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1월 7일 일요일 광명 우스컵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편성 자체가 상당히 좀 까다로웠습니다. 그 점 때문에 배당이 좀 고액 배당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렸었는데 크게 배당으로 이어진 경주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광명 우스컵 7경주 배당이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해설방송에서 강민성이 넘어설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정영규가 넘어서지 못할 수는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강민성하고 정영규 동반 입상으로 배당이 좀 형성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이변으로 이어지진 않았었죠. 전일 우스컵 경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안정감 있게 마무리가 된 경주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 9번 강의 이찬 의원 완벽하게 챙겨줄 수 있다 말씀드렸었는데 깔끔하게 두 선수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었고 광명 우스컵 7경주는 해설방송에서 강민영, 정종의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렸었고요. 광명 우스컵 8경주도 안효은이 이규백환에 나간 다음에 유리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김용모가 넘어서지 못하면서 역시 안효은과 김용모의 동반 입상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었고 광명 우스컵 9경주가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다른 예상지들 7번 머리 많이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전 단호하게 임재현 간다 말씀드렸습니다. 전장윤과의 동반 입상 주력이다 말씀드렸었죠. 전 동반 입상 하는 듯 했습니다. 한데 막판 이진국에게 전장윤이 타이어 차이로 잡혔습니다. 너무나 좀 아쉬웠어요. 이진국이 들이대다 보니까 임재윤과 전장윤의 동반 입상 거의 마무리가 됐었는데 이진국이 타이어 차이로 추입해 나가다 보니까 이진국 차선으로 보내드렸었던 이진국이 동반 입상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광명 우스컵 10경주 김정희 가면 남영찬 간다 말씀드렸었는데 김정희 젖히기 나서는 모습 오랜만에 봤습니다. 박윤아 상대로 넘어서다 보니까 김지영과 동반 입상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었고 광명 우스컵 11경주도 석혜윤이 유리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김주동이 쫓아가지를 못했어요. 박훈재가 따라 들어가는 데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12경주도 이승철이 선행시속 선행승부 펼쳐나가는 거 상당히 좀 인상 깊게 봤습니다. 거의 마크 추평이다 보니까 이승철 선행 나섰던 경주가 기억도 안 나는데 전일 시속감도 상당히 좋았어요. 황정현 쫓아가다 보니까 비팝 선수들이 완패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결승전에서도 이승철 선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전일 강자들이 대거 결승전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결승전은 또 파업과 비팝의 맞대결인데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강자 빠진 광명 우스컵 6경주 우스컵 자체가 한 경주가 늘어나다 보니까 반드시 우승을 해야지만 결승 갈 수 있는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아쉽게 2차권이나 3차권을 밀려나면서 결승 가지 못했었던 강자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만 결코 만만한 편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금요경주 때는 신인 선수들이 대거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만 전일은 신인 선수들이 대거 우승을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금일도 강자 빠진 편성에서만큼은 신인 선수들이 상당히 좀 유리하게 경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상당히 까다롭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6경주도 임재현이 최민호 챙겨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박훈재, 박진우가 떨어낸다면 최민호 쫓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7경주 이인우하고 이찬우가 전장윤과 협공 펼쳐 나간다면 유리할 것 같은데 임대승의 선행이 좋죠. 장경동이 마크라고 한다면 이인우가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다분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경주 강민석이 공태욱, 강병석 둘 중에 한 명 챙겨줄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병석을 확실하게 좀 챙겨주는 연이틀 컨디션 괜찮았었던 강병석이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9경주도 까다롭습니다. 손재호가 남영찬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박윤아가 없고 박윤아가 박준과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청평대 선수들이 고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군에서 노려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경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석혜훈이 김철민을 챙겨준다면 쫓아나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김철민이 쫓아간다는 보장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진국, 황정현의 연합이 변수란 점 말씀드리면서 11경주도 비파업 송경방, 임경수, 이찬이 협권 펼쳐 나간다면 동반 입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정영교, 전일 꼼짝 못하고 당했는데 이규백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결승 12경주 양분하신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1번, 4번, 6번보다는 전일 보여줬었던 이승철의 연대가 많기 때문에 작전 전개상 이승철이 유리한 편성의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중을 할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이진국, 강민성,
이인우, 임대승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진구, 강민성, 이인우, 임대승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인터벌 내용은 금요경주하고 토요경주 초반부에 설명이 났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광명우스컵 6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우스컵 6경주입니다. 임재현이 전일 확실하게 자신감을 얻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문제는 최민호밖에 연대가 없고 나머지 5은 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임재현이 과연 최민호까지 챙겨주면서 파업 선수들 견제 나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임재현 시속감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전장현을 챙겨줬는데 전장현이 이중국에 투입당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임재현 최민호를 적극적으로 챙겨나가는 작전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마크 털릴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몸싸움에 능한 이동국이 있습니다. 박진우가 받아가죠. 박훈재도 원체 노련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전일도 박훈재가 경주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석현의 뒷자리를 물고 가면서 착수권까지 진입했었던 박훈재, 이래저래 임재윤의 뒤 최민호 쫓아간다 하더라도 털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4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박훈재의 기량을 인정해 봐야 될 것 같아요. 4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에 4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 3번이 유리한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것 같겠고, 임재현이 초반부터 최민호 달고 때리면 돼요. 임재현이 초반부에 한번 받게 된다면 최민호가 앞장서죠. 자리 바꾸기 해서 때려주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앞에다 두고 경주 펼쳐 나가게 된다면 박훈재가 초반부터 막혀 나가는 작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박훈재 견제 나가기 위해서 4번, 2번 달고 쏘게 된다면 최민호도 전일 마크 되는 거 보니까 잘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4번하고 2번 비파업 라인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때문에 챙겨주면 4번, 2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체 박훈재 노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전일도 그랬고 금요경주 때도 안효은하고 박훈재 동반 입상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려서 경륜왕만 단독으로 해설 방송에서 단독으로 깔끔하게 좋은 배도 안겨드렸었는데, 박훈재 몸 상태 인정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임재현이 최민호를 챙겨주는 경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너무나 긴 거리 나서다가 고전하게 된다면 박훈재가 박진우와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이육동이 박훈재 뒤를 막혀 나가게 된다면 파업 선수들에 대한 동반 입상으로도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변수인 것 같아요. 이 점은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인 전략은 4번과 3번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민호까지도 챙겨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4번, 3번, 2번이 뭐 경제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4번, 3번, 2번, 3번견 주권 쪽에 4번, 3번, 2번, 3번견 주권 쪽에 우선하시되, 최민호 털리면야 박훈재, 박진우가 갈 가능성이 높고, 임재현이 고전하면 파업 선수들 묶어서도 삼복승은 충분히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 4번, 3번, 2번 쪽을 아무래도 삼복승에선 중심으로 가져가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다소 좀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한 템포 좀 쉬어가시는 전략도 공략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연이틀 죽 썼던 이인우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좀 승부욕을 발휘해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협권 펼쳐 나갈 만한, 활용해 나갈 만한 선수가 없어요. 이찬호도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마크 틀리면서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전장현 전일 마크는 잘 해 나갔습니다만 결정적으로 이인우가 전장현을 챙겨주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앞선에서 때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인우도 선행력 요즘은 좀 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이인우도 자력 승부 가능하고 이찬호도 깜짝 선행 승부 펼쳐 나갔었던 경주도 있긴 합니다만, 선행에 대한 자신감은 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반면 임대승 입장에서는 장경동과 호흡 맞춰 나가고 홍영기라든지 김지훈이 우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이인우의 타이밍, 이차원의 타이밍 충분히 빼앗을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홍영기가 초조보다 많고 있기 때문에 임대승, 장경동, 김지훈 수를 잘 잡게 된다면 타점 잡고 경주 펼쳐 나가기 상당히 수월할 것 같아요. 이인우가 넘어서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전 공격적인 승부입니다. 6번과 2번의 동반 입장 쪽을 파업 라인을 묶어서 한번 먼저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예틀 임대승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컨디션은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일요경제 또 임대승이 원체 강합니다.
6번하고 2번 동반 입상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과 2번 쪽에 6번과 2번 쪽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 보자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는 정신 차려야죠. 예선에서 나오면 6번과 3번 동반 입상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과 2번 동반 입상이 유리하죠. 6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인 만큼 6-2하고 6-3 두 차권 중에선 6번과 2번 쪽이 좀 더 나은 6번과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타종부터 때렸다간 장경동도 직선에서 차 나옵니다. 금요경주 때 보니까 외선에서 차가 나왔어요. 복순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입니다. 이인우도 선행력을 갖춘 선수예요. 2차와 연합 펼쳐 나갈 수도 있고, 이인우의 뒷자리를 전장현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비팝 라인 완성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뭐 득점은 근소하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연이틀 죽섰고 또 활약이 나갈 만한 선수가 마땅치가 않은 편성이기 때문에 배당이 상당히 좀 평소보다는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임대승 쪽으로도 또 배당이 찢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3-1하고 3-5는 배당 메리트는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생각해 두는,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반적인 컨디션 이누가 연이틀 활약이 나가려고 하다가 고전했습니다. 반면 임대승은 좀 힘을 썼어요. 임대승의 선전 가능성이 쪽이 좀 더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6번, 2번, 3번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6번, 2번, 3번, 3복 경주권 쪽이 좀 더 나은 유리한 상황에 견주란 점, 상황에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복승에서 변수라고 한다면 김지훈도 전일 직선에서 몸싸움까지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장경동의 뒷자리를 물고 가게 된다면 3차권 변수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비파업 라인이죠. 3복승도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변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음성 정보를 통해서 한번 체크하고 알려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8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득점은 김종혁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금요경주 때도 깜짝 선행승부까지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김종혁이 마크 출평에다가 활약에 나갈 만한 연대세력이 없습니다. 양희진, 김주원, 김연호 하나같이 김종혁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김연호가 깜짝 선행승부 펼쳐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희속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금요경주 때 예선에서 갇히면서 꼼짝 못했었던 강민성, 전인은 머리칠 수 있기 때문에 음성정 해설 방송에서 강민성하고 정영규의 동반 입상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강민석의 시속이 상당히 좋았어요. 강병석과 동반 입상도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렸었는데 아쉽게 정영규에게 잡히면서 강병석 3차권을 만족했습니다만 강민석의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었죠. 강병석 또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공태욱 전일에 이어서 다시 만난 두 선수가 협권 펼쳐 나가게 된다면 둘 중에 한 명은 챙겨줄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득점은 공태욱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연이틀 컨디션만 놓고 본다면 강병석이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초반부터 강민석의 뒤를 막해 나가게 된다면 공태욱도 강병석과 자리 바꾸는 과정에서 강병석이 초반 막해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득점 있긴 합니다만 강병석이 강민석의 뒤를 물고 가는 작전을 기본적으로 가져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전 4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쪽이 4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일 첫 승 거뒀습니다. 자신감 찾은 강민석, 금요경주 때는 덮이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했어요. 고전 면치 못했었던 강민석, 금일은 힘을 쓰면 강병석과의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종혁이 끊어먹기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몸싸움에는 귀신입니다. 받아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번과 4번하고 7번 동반 입상은 4번하고 7번 동반 입상은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과 1번 동반 입상이 유리하죠. 4번과 7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에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김종혁이 1호 경주 땐 강해요. 김현호가 깜짝 선행 나가고 김종혁이 가게 된다면 2번 양희진이 쫓아가고 3번 김주원이 따라 나서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7번과 2번 11기 동의생 금요경주 때는 양희진 3차권까지 진입했습니다. 경상권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김주원이에요. 두 선수 동반 입상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7번, 2번, 7번, 3번이죠. 7번하고 2번, 7번하고 3번은 충분히 맞대결 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강민성 확실하게 경기에 대한 자신감 찾아 나가고 있죠. 그래도 졸업선이 6입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김종혁보다는 강병석과 협공이 먼저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상황에 따라서 뭐 공태우까지도 챙겨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 김종혁이 마크 추이평이다 보니까 고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 3복승에서는 비법 라인 완승도 충분히 공략은 해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빠지면야 뭐 양의진, 김주원도 3복승에선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민성이 힘을 쓰면 김종혁 충분히 견제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스컵 9경기입니다. 이번 편성도 좀 만만치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손재호하고 남용찬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조성윤과도 협공이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윤아 전일 뭐 저치기 당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박지웅하고 이주연, 김유승이 맞게 나가게 된다면 손재호의 타이밍 빼앗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면 대결이 불가피한 상황에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남용찬 잘 쫓아가면서 2차권까지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박지웅도 3차권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손재우는 타이밍 자체를 빼앗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전을 면치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들쑥날쑥한 손재우 타이밍 잡고 힘을 쓰면 남용찬이 가는 거고 박윤아가 내선 잡거나 저측에 타이밍 잡아나가게 된다면 박지웅이 쫓아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좀 파업 선수들, 비파업 선수들 양분해서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은 박윤아가 상당히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만큼은 힘을 쓰는 저측에 타이밍 잡아나가는 견주 가능하죠. 일요 경제 강한 박윤아입니다. 박지훈과 연합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6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쪽 6번하고 2번, 6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과 2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받아는 말씀 전해드릴 것 같고 그래도 뭐 손재우가 힘으로 버텨낸다면야 뭐 6번과 3번 정도는 6번하고 3번 정도는 가능한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 2번하고 6번, 3번입니다. 6번, 2번하고 6번, 3번 두 차권 중에서는 6번과 2번 쪽을 경제 중심 6번하고 3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 같겠고 반대죠. 일단 손재우는 모금 아니면 도예요. 박윤아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손재우의 선행을 박윤아가 넘어서게 된다면 손재우는 없고 손재우가 내선 잡고 힘을 쓰면 남용찬과 동반 입상이 가능합니다. 그 점 때문에 3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이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3번하고 2번, 3번하고 5번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남용찬이 끌어냈을 때는 뒷자리는 조성윤이 막혀 나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조성윤도 그야말로 고전 면치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마크한 자신감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손재우가 때려만 준다면 쫓아가기만 하면 돼요. 마크 털리지만 않으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3번과 1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 일요 경제는 강한 박윤아가 한반 좀 힘을 쓰는 작전을 먼저 가져가고 싶어요. 그 점 때문에 6번하고 2번 쪽을 먼저 6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삼복승이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의 경주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손재하고 남용찬을 묶어서 삼복승 공략 가능하고 박윤아하고 박지웅을 묶어서 삼복승 공략은 가능하기 때문에 삼복승 양분에서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의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청평보다는 그래도 박윤아 묵직한 선행력 발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시속감만 놓고 본다면 손재보다는 박윤아가 월등하죠. 박윤아 선정 가능성 쪽을 좀 더 무게를 실어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10경주입니다. 석혜윤 금요경주 때는 투입당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전에는 좀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김주동하고 박윤재가 마크 다툼 펼쳐 나갔습니다만 결국 끌어내서 받아갔었던 박윤재가 김주동 밀어내고 2차권까지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석혜훈의 뒷자리를 조성윤이 마크에 나가려고 했었습니다만 결국 쫓아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석혜훈 입장에서는 김철민을 달고 완급 조절에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1번이 4번 달고 힘을 쓰게 된다면 이진국하고 황정현이 쫓아 나서면서 파업속도 자리 잡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과연 김철민이 버텨낼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철민도 예전 같으면 적극적인 몸싸움 펼쳐 나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동강주에서 좀 개인적으로 좀 훈련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마크력도 떨어지고 어중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김철민입니다. 석혜원 분명 김철민을 달고 쏘는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이진국에 잡힐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뭐 이진국의 저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이진국과 꿈이 공략해 나갈 수 있는 이진국과 연합이
이래저래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번하고 3번의 동반 입장, 1번하고 3번, 1번하고 3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 3번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중국이 넘어서다가 퍼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황정현이 직선 추입 승부 펼쳐나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1번하고 2번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졸업순위 2위죠. 그 점 때문에 힘으로 버텨내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철민까지 챙겨줄 수 있느냐를 놓고는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쉽지만 않은 것 같아요. 챙겨줘도 나서지 못할 가능성이 다분한 만큼 1, 3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1번하고 2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변성의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반대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석혜훈이 타점 잡고 때렸다가 오히려 고전하거나 내선에서 갇히는 경주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진국이 황정현과 협공 펼쳐 나갈 수 있고, 이진국이 한재와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석혜훈이 내선에서 4번 챙겨주려고 하다가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석혜훈 전일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유리한 편성이긴 합니다만, 빠질 가능성도 다분하죠. 3-2나 3-5는 충분히 파업 라인 묶어서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석혜훈이 김철민 챙겨주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만, 쫓아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3번하고 2번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위 들어간다면 아무래도 1번, 3번, 2번이 단연 돋보인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정부터 김철민을 완벽하게 챙겨주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철민이 마크 지켜낸다면요, 이진국과도 연합이 가능할 것 같고, 이진국이 제대로 한방 넘어서게 된다면 황정현, 한재호, 파업 라인 선수들도 완승을 거둘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뭐 전반적인 분위기는 석혜훈이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수 있죠. 수성팀 임채빈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졸업순위 2위 인정을 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1경기입니다. 이번 편성 정용교 전일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강민성을 너무나 좀 얕봤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좀 타이밍을 기다리다가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뭐 전일 힘을 다 써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용교 중심으로 팔려 나갔었는데 아쉬움을 남긴 모습을 보여줬어요. 결국 김민성 넘어서지 못하면서 2차기에 머물렀었던 정용교이긴 합니다만은 금일만큼은 뭐 객관적 기름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물론 비파업소들 송경방이 있고 임경수가 있고 이찬이 있습니다. 연합 펼쳐 나간다면 이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규백을 하려가 나갈 수 있는 정영교라는 점에서 이래저래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규백이 때려주면 정영교 몰가서 철저하게 짧게 가져가는 작전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정영교 상대로 이찬이 넘어서기는 어렵죠. 송경방도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규백의 선행감만 좋다면 철저하게 짧게 가져가는 2번과 4번의 비파업 라인 쪽, 2번과 4번의 파업 라인 쪽을 한번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 4번 주력 승부로 적극 공략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차에는 힘을 쓰고 이규백, 임경수도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8주대 2차 살려나갈 수 있는 송경방이 정경규의 뒷자리를 타정조도 물게 된다면요, 2번과 1번 동반 입상 정도는 2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정경규가 송경방을 챙겨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타정전으로 정경규의 뒤를 송경방이 물고 가게 된다면 2번과 1번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규백을 적극 활용 나가면서 타이밍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변 가능성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만, 전일처럼 차심 벌리고 경주가 진행이 된다면 정경교가 이규백 믿다가 오히려 내선에서 갇혀서 고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좀 과감하게 공략해 보게 된다면, 이차연이 송경방과 협공 펼쳐 나가는, 이차연이 임경수와 협공 펼쳐 나가는 작전 정도는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단 이번 가능성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정경규가 전일 아쉬움을 남겼다고 이번 편성에서도 아쉬움을 남길 것 같진 않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정경규 인정하고 이규백과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송경방의 홈이권 마크 정도는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파업 라인, 비파업 라인 묶어서는 5번 머리 놓고 3번, 1번 양분에서는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복승도 아무래도 정경규하고 이규백을 묶는 전략이 기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홈이권 마크에 나갈 수 있는 송경방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공격적으로 노려본다면요, 파업 라인, 비파업 라인이죠. 5번, 1번, 3번도 좀
과감하게 묶어서도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아쉬웠었던 정영규, 하지만 금요일 때 보면 밀리는 과정에서도 다시 차가 나와서 김형무하고 접전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만큼은 인정받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수급 결승 1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만만치 않은 편성이 짜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9번강 중심으로 김명모하고 김재영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명모가 초조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9번강 김재영 수를 자잡고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비팝 라인 완성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승철 깜짝 놀랐습니다. 전일 한 바퀴 선행 승부를 펼쳐 나갔어요. 이승철의 선행 승부를 언제 봤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시속도 상당히 좋았고 여유가 있었어요. 이 점 때문에 이승철이 김주동, 안효은을 챙겨주거나 저치기 타이밍만 잡아 나간다면 이승철 완승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선에서는 끌려다니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이승철이긴 합니다만, 우승 내려오자마자 노련한 견주년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에서 이번 편성 이승철이 경주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승철 입장에서는 함께 훈련하고 있는 김주동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두 살 터울 선수 출신들이라는 점에서 3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창원 상남 협공의 완승 가능성, 3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 그래도 이승철이 합팀 선배 김주동을 챙겨준다면 김주동도 쫓아 나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3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을 3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은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연이틀 최상의 컨디션 보여줬었던 안효은입니다. 금요 경주 때는 한 바퀴 선행 승부로 우승을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요 경주 때 안효은하고 박훈재 동반 입상을 주력으로 권해드려서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는데 전일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금일은 딱히 활약이 나갈 만한 선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이승철 앞자리에서 힘을 쓰거나 오히려 이승철의 뒤를 밀착 막혀 나가는 작전도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3번하고 5번은 같은 팀입니다. 하지만 김주동이 점수에서 안효은에게 밀립니다. 기점 때문에 3번하고 7번 정도는 함께 공략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주동으로 팔릴지 안효은으로 팔릴지 뚜껑을 좀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챙겨준다면 김주동과 협공을 펼쳐 나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3번하고 5번 쪽을 좀 더 먼저 가져가보자, 3번하고 7번은 차선으로 가져가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 김형모가 자리 잡고 있죠. 9번 강이 때려야 됩니다. 김재영이 몰고 가요. 그렇게 된다면 3번이 넘어서다가 퍼질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긴거리 나설 수 있는 김본강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직선에서 좀 넘어서게 된다면 김형모 머리가 나오죠. 김형모가 가면 김재영도 컨디션 괜찮은 것 같아요. 저지 깜짝 놀랐어요. 저치기까지 나섰던 김재영 전혀 밀리지 않았었다는 점에서 4번과 6번 동반 입상, 4번과 6번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외선에서 날라올 수 있는 이승철입니다. 4번하고 6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 6번하고 4번, 3번이에요. 4번, 6번하고 4번, 3번 정도는 충분히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좀 한차껏 더 노려본다면 아무래도 9번 강이 버텨내는 작전 정도는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분위기상 이승철이 좀 더 나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리대로 간다면요, 아무래도 2번, 5번, 7번이 경제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2번, 5번, 7번, 3번 경주권, 이승철이 가면 빨래줄 경주로 마무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상황에 따라서 4번하고 6번을 묶어서도 3복승은 좀 공격적으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현장 속보를 통해서 한번 음성 정보를 통해서 3복승은 좀 점검하고 체크해 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객관적인 기량은 이승철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단 딱히 이승철이 활약이 나갈 만한 선수가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9번 강이 때려주면 김용모가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를 펼쳐 나갈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생각해 둬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우수급 결승 광명 우수급은 여기까지입니다. 분자가 지점에서 경륜왕체 구입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많은 구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